안녕하세요. 알고 싶니? 알고 싶니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오랫동안 준비한 면접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긴장한 나머지 첫 질문부터 말을 더듬고 중간에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동문서답까지 해버렸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졌고 여러분은 속으로 이번 생은 망했다. 집에 가서 이불이나 차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자포자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며칠 뒤 거짓말처럼 합격 통보를 받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면접관들이 단체로 기억 상실증이라도 걸린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면접관들이 여러분의 실수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기억을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위기 순간에서 설령 과정을 시원하게 망쳤다 하더라도 막판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충격적인 심리학적 무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주 게으르고 편향적인 편집자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은 모든 경험을 마치 CCTV나 스마트폰 동영상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비중으로 녹화하고 저장한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기억은 철저하게 조작된 하이라이트 영상에 불과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천재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이 제안한 피크앤드 법칙입니다. 피크앤드 법칙이란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평가할 때 그 경험의 전체적인 길이나 평균적인 감정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오직 두 가지 순간만을 바탕으로 그 경험을 기억한다는 이론입니다. 그 두 가지 순간이 바로 감정이 가장 고조되었던 절정의 순간, 즉 피크와 경험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 즉 엔드입니다. 나머지 과정이 얼마나 길었든 얼마나 지루했든 우리의 뇌는 그 정보들을 과감하게 삭제해버립니다. 이것을 학술적 용어로는 지속시간 무시라고 부릅니다. 경험의 지속시간은 기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데니얼 카너먼이 진행했던 아주 유명하고도 끔찍한 실험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대장내시경 실험입니다. 수면 마취가 없던 시절 환자들에게 맨정신으로 대장내시경을 받게 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고통스럽죠. 카너먼은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A 환자는 총 8분 동안 내시경을 받았고 내시경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엄청난 고통을 느끼다가 검사가 훅 끝났습니다. 반면 B 환자는 무려 24분 동안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A 환자보다 3배나 더 긴 시간 동안 고통을 겪은 겁니다. 하지만 B 환자의 경우 마지막 몇 분 동안은 기계를 멈추고 아주 약한 통증만 느끼게 한 뒤 서서히 검사를 끝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24분 동안 내시경을 받은 B 환자가 8분 받은 A 환자보다 훨씬 더 끔찍한 기억을 가져야 맞습니다. 겪은 고통의 총량이 3배나 크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며칠 뒤 환자들에게 그 내시경 검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라고 묻자 고작 8분만 검사를 받은 A 환자가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24분이나 고생한 B 환자는 생각보다 견딜만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바로 엔드, 즉 끝나는 순간의 감정 때문입니다. A 환자는 고통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에서 검사가 끝났기 때문에 뇌가 그 경험을 최악의 고통으로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B 환자는 비록 시간은 길었지만 마지막에 고통이 잦아들며 편안하게 끝났기 때문에 뇌가 전체 경험을 견딜 만한 것으로 편집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피크앤드 법칙의 소름 돋는 위력입니다. 이 법칙은 우리의 일상과 요즘 사회 현상 곳곳에 아주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계적인 가구 기업 이케아입니다. 주말에 이케아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엄청나게 넓은 매장을 몇 시간 동안 걸어 다녀야 합니다. 길은 미로 같고 다리는 아프고 원하는 물건을 찾다 보면 지치고 짜증이 납니다. 심지어 같이 간 연인이나 가족과 다투기도 하죠.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출구 쪽에 무엇이 있나요? 바로 1,000원짜리 핫도그와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파는 코너가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시달리며 지친 고객들은 마지막에 그 싸고 맛있는 핫도그를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기분이 확 좋아집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케아 가서 구경도 잘하고 핫도그도 맛있었지. 이케아는 참 가성비 좋고 즐거운 곳이야. 다음 주말에 또 올까?
몇 시간 동안의 피로와 짜증은 뇌에서 완전히 삭제되고 마지막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준 달콤함만이 남은 겁니다. 이케아는 피크앤드 법칙을 기업 마케팅에 가장 완벽하게 적용한 사례입니다. 놀이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롤러코스터 한 번 타겠다고 땡볕에서 2시간을 기다립니다. 짜증 지수가 폭발하죠. 하지만 3분 동안 롤러코스터가 주는 엄청난 짜릿함, 즉 피크를 경험하고 폐장 시간에 맞춰 밤하늘을 수놓는 환상적인 불꽃놀이, 즉 엔드를 보고 나면 2시간의 지루했던 기다림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최고였어 라며 내년에 또 연간 회원권을 결제하게 되는 것이죠. 연애나 인간관계에서도 이 법칙은 절대적입니다. 소개팅을 떠올려 볼까요? 밥을 먹는 내내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대화도 잘 안 통하고 심지어 식당의 음식도 맛이 없었습니다. 아, 오늘 소개팅은 망했네. 빨리 집에나 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헤어지기 직전 버스 정류장에서 상대방이 아주 진지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실 제가 너무 긴장해서 실수를 많이 했네요. 그런데 정말 즐거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쥐어줍니다. 그 짧은 마지막 1분 때문에 앞선 2시간의 어색함은 긴장해서 생긴 귀여운 실수로 포장됩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보여준 진정성 있는 태도가 뇌리에 강렬하게 박혀서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일지도 몰라라는 여운을 남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막판 뒤집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크앤드 법칙을 오늘 우리의 메인 주제, 면접이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면접에 들어가면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첫인상을 뜻하는 초두 효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인간의 뇌는 첫인상이나 중간 과정을 평균 내어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중간에 질문에 대답을 못해서 버벅거렸거나 면접관의 압박 질문에 당황해서 식은땀을 흘렸다고 해서 절대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경험을 편집하듯 면접관의 뇌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면접관들은 하루 종일 수십 명의 지원자를 만납니다. 그들의 뇌는 이미 과부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중간에 했던 자잘한 실수나 평범한 대답들은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80% 이상 휘발됩니다. 그들의 뇌에 남는 것은 단 2가지.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게 대답했던 한 번의 하이라이트와 면접장을 나서는 마지막 태도뿐입니다. 면접이 다 끝나갈 무렵 면접관이 반드시 던지는 질문이 있죠.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면접을 망쳤다는 자괴감에 빠져서 아니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도망치듯 나와버립니다.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피크앤드 법칙에 따르면 이 마지막 1분이 앞선 30분의 실수를 덮어버릴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때는 절대로 본인의 스펙을 다시 나열하거나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인 여운을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가 너무 간절했던 나머지 긴장을 많이 해서 제 역량을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린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면접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답변에서 보여드린 부족함은 제가 입사 후 가장 먼저 채워나갈 과제로 삼겠습니다. 긴장감은 곧 열정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열정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을 나서기 전 가장 환하고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90도로 정중하게 인사를 한 뒤 차분하게 문을 닫고 나옵니다. 중간 내내 바들바들 떨던 지원자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실수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태도로 감사를 표하는 모습. 면접관의 뇌리에는 중간에 버벅거림은 사라지고 마지막에 진정성 있는 당당함만이 강렬하게 각인됩니다. 아까 걔 처음엔 좀 떨더니 마지막 패기가 좋던데? 사람이 진정성이 있어. 한번 가르쳐서 써볼까? 이렇게 평가가 뒤집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결국 감정의 동물이며 그 감정의 최종 결산은 오직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경험의 전체적인 평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가장 강렬했던 절정과 끝나는 마지막만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크앤드 법칙입니다.
따라서 과정에서 아무리 실수를 하고 엉망진창이었더라도 마지막 엔딩을 어떻게 장식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기억을 긍정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간단한 적용 솔루션은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미팅, 상사와의 보고, 연인과의 데이트, 혹은 가족과의 통화가 있다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마지막 1분에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세요. 통화를 끊기 전 따뜻한 한마디, 미팅을 마치고 나갈 때의 자신감 있는 미소와 정중한 인사. 이 1분의 엔딩이 여러분의 하루,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표가 될 것입니다. 인생은 평균 점수 내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끝맺음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 심리학적으로 완벽한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은 어떠한 모습일지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지막이 눈부시게 빛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